10시 17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수요일이고요. 어제 사실 우리 하락이 좀 충격이었죠. 그렇게 빠질 이유가 싶었는데요. 오늘은 요즘 또 반등이 나오면서 혼조권입니다. 시황 해설, 오늘은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 함께하는 날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시장 전략과 또 관심 섹터, 히든밸류 종목 알아봅니다. 오늘 주제부터 보겠습니다. 워낙 국내 증시는 삼성전자의 부진 때문에 시장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요. 삼성전자를 포함한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또 지금이 기회일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은 실적 시즌인데 보면 그동안 좀 부진했던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강세이고요. 그리고 트럼프 트레이딩, 트럼프의 부각이 주목받으면서 상당히 좀 혼란스럽습니다. 전략 좀 알려주세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반도체 관련된 엔비디아는 신고가가 나왔다는 네. 게 아주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고, TSMC도 그 호실적 발표 이후에 신고가 뚫고 뭐 상단에서 굉장히 견조하게 지금 네. 조정받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거죠. 지금 이제 AI 반도체 시장이 쭉 이어져 오면서 2, 3년 동안 쭉 이어져 오면서 딱 그냥 한 단어만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뭐냐면 그냥 승자 독식, 그냥 모든 걸 다 가져가는 그런 네. 흐름으로 되고 있는 것이고, 그런 거에 모든 것의 어떤 성장의 어떤 큰 열매를 지금 엔비디아가 갖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에 앞서서 또 TSMC 역시도. 근데 지금 엔비디아가 더 중요한 더 위에 있는 회사냐, TSMC가 더 위에 있는 회사를 봤을 때는 TSMC가 좀 더 엔비디아보다는 엔비디아 밸류체인에서는 위에 있다. 왜냐하면 최근에 보면은 엔비디아가 TSMC의 이 가격을 더 쳐주는 단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TSMC에 줄 서 있는 워낙 빅테크 네. 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엔비디아조차도 지금 또 TSMC 단가를 올려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것 같고요. 우리가 보면 심정적으로는 엔비디아가 더 갑일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 TSMC 영향력이 그만큼 크다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지금 근데 다들 오해하시는 게 워낙 엔비디아, TSMC만 얘기 나오다 보니까 네. 사실 TSMC의 최대 고객은 애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 자기가 이 캐파를 계속 유지하면서 앞으로 더 많은 물량을 받기 위해서는 단가라도 올려줘야 되는 이런 상황인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뭐 AI가 무슨 거품론이다 뭐 이런 것들이 뭐 얘기가 많긴 한데 사실 진행형이라고 계속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어떤 AI 혁명으로 인해서 뭐 거품이 이제 버블이 돼서 버블이 터지는 이런 순간이 항상 시장에서 이런 것들이 궁금하잖아요. 근데 이런 지금 AI 혁명으로 인해서 반도체 산업이 계속 바뀌어가는 이런 양상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호기심보다는 지금 AI 산업은 계속 발전되고 있고, 그 밸류체인에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어떤 종목을 좀 컨택을 해야 되는지, 지금 옥석거리가 지금 분명하게 되고 있는 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구분을 지금 구분을 확실하게 지으시고, 우리가 이제 반도체 투자를 할 때 확실하게 그 밸류체인에 있거나 그 밸류체인 내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회사들을 지금 반도체 조정 뭐 이렇게 많이 받을 때 지금부터 이제 서서히 매집을 해가는 그런 전략으로 좀 시장을 좀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은 미국 대선을 포함해서 변동성 요인이 있고요. 또 많이 오른 측면도 있고, 최근에 금리 상승도 10년물이 한 4.3 넘어가면 시장이 부담 느끼지 않겠어요.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국건이 흔들리지 않고 가는 섹터들이 있다. 그 주도주고 AI 하나 더 붙인다면 그 뒤에 원전, 전력 뭐 이런 것까지 좀 붙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이제 반도체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요. 그러면 슬슬 이제 3분기 실적이 하이닉스가 내일이죠. 네, 내일 실적 발표하면 어느 정도 매듭이 되는데 이후 반도체 시장 전망은 그럼 어떨까요? 잘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워낙 지금 거의 뭐 점유율 HBM3 이 8단의 점유율이 높은 상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내년까지도 뭐 그 주문이 이미 다 마감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좋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특히 지금 올해 하반기 내년까지 시장을 봤을 때는 뭐 지난주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본격적인 커스터마이징화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어떤 계약기가 내년부터 시작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그 커스터마된 메모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이야기가 많았지만 그 시장이 과연 오겠는가 하는 의심이 있었는데, AI 반도체 시장으로 인해서 그게 촉발된 것이고요. 지금 우리가 HBM이라는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HBM이라는 이게 자체가 그 주문형 주문 생산으로 만들어진 게 커스터마이징화된 반도체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예.
지금 AI 반도체 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는 엔비디아가 지금 이걸 다 독점하다시피 하니까 마치 이게 HBM을 디램과 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죠. 예. 향후에는 이런 커스터마이징화된 반도체가 앞으로 그 시장이 개화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장을 이제 에이직이라고 얘기를 하고 네. 본격적으로 그 주문형 반도체 시장이 한 올해 하반 이제 시작됐다고 보는 거죠.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건 뭐냐면 세미 커스터마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왜냐면은 분명히 커스터마이징화 된 건 맞는데 이 시장이 그냥 엔비디아 시장이다 보니까 네. 마치 이게 범용성이 있는 HBM이 쓰인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뭐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엔비디아의 GPU가 워낙 고가이고 계속 비싸게 나오다 보니까 그 관련돼서 빅테크들도 나름대로 자기들의 어떤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연구 개발 중인 연구 개발 중인 이런 지금 칩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뭐 상용화된 칩도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도 만들고 있고 테슬라, 구글, 아마존, 메타 같은 회사들이 지금 현재 엔비디아의 GPU를 대체하기 위해서 자기들만이 쓸 수 있는 맞춤형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돈을 지금 투자하고 있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GPU를 대체를 하겠죠. 그러면 그 GPU를 대체하는 그 AI 반도체 옆에 지금의 HBM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빅테크에서 만들고 있는 이 AI 칩에 걸맞는 맞춤형 D램이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장이 내년부터 이제 촉발될 거라고 보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어떻게 됐건 간에 지금은 엔비디아의 독주가 지금 계속 진행 중이지만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빅테크들의 칩이 나온다고 하면은 서서히 뭐 점유율은 어떻게 됐던 간에 뭐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건 HBM의 형식으로 들어가는 D램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맞춤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반도체 시장은 훨씬 넓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독주를 하고 있는 상태지만 우리나라에서 HBM을 만들고 있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전방에 고객사가 더 늘어난다는 그런 어떤 좀 부분에서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까지의 반도체 시장은 소품종 대량 생산입니다. 그래서 많은 자본을 투여해서 원가율을 낮춰서 싸게만 만들면 그렇죠. 그냥 거기다 그냥 그 모듈화된 거기다 그냥 범용화된 그 시장이었다고 한다면 앞으로의 반도체 시장은 D램이죠. D램 시장은 각 AI 칩에 맞는 맞춤형 반도체 시장으로 가기 때문에 더 고가가치의 산업으로 진입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사실 여기 제가 말씀드린 빅테크 뭐 5개 업체 말씀드렸지만 이 빅테크 5개 업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로 본다고 하면 지금 네이버도 지금 AI 반도체 칩 개발하고 있죠. 그럼 거기에 또 HBM 형식의 D램이 또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지금 중국 업체는 여기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지 않습니까? 분명히 근데 중국 업체도 이게 국가 간의 경쟁이기 때문에 중국 내 빅테크들도 무조건 따라올 수밖에 없겠죠. 그럼 지금 물론 중국이 DDR4가 지금 뭐 레거시 시장을 서서히 점유하고 있지만 지금 고사양으로 들어가는 이런 HBM 수준에 이르르는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럼 거기에도 반드시 또 맞춤형 반도체, D램이 들어가는 그런 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이와 관련된 밸류체인을 계속 꾸준히 공부해야 되는 그런 국면에 있다고 보고 있고요. 항상 보면 이제 물론 시장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AI 반도체 시장의 어떤 흐름이 굉장히 빨리 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주문형 반도체 시장에 대한 어떤 시장의 니즈는 계속 보셔야 된다 볼 수 있겠고 네. 지금 다음 화면 보시면은 그동안에 우리가 스마트폰 이후에 그러니까 지금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인터넷이 보급되고 PC가 성장하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 성장하면서 어떤 이 스마트폰의 판매 대수라든지 PC 판매 대수가 올라가고 있는데 성숙기 됐는데 맞습니다. 사실, 이제 그죠? 성숙기죠. 예. 근데 마지막에 맨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새로운 디바이스가 없죠. 맞습니다. 예. 없다 보니까 이게 지금 우하향되는 네, 이런 예. 느낌으로 가고 있고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AI 반도체 시장과 지금 뭐 맞춤형 D램 같은 경우에는 B2B 시장이라는 거죠. 이 이후에는 뭔가 새로운 디바이스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AI 관련된 어떤 디바이스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애플 16에 그것을 기대를 많이 했는데 사실 저도 이제 바꾸긴 했습니다. 5년 만에 핸드폰을 바꿨는데요. 네.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직까지는. 그에 약간 실망감이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B2C 시장이 개인용으로 오는 이런 디바이스 시장이 들어오게 된다면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D램 구조도 모두 바뀌겠죠. 지금은 이제 서버가 바뀌는 상황이고요. 그 안에 있는 구조가 바뀌는 상황이고요. 향후에는 B2C 시장이 확대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들고 다니는 이 스마트폰이나 개인용 디바이스에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이 컴퓨터의 구조가
폰노이만 구조에서 벗어나서 이제 새로운 디램이 들어가는. 그럼 그렇게 되면 거기도 맞춤형 반도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예. 관련된 시장은 뭐 요즘 뭐 아직 버블론을 얘기하기에는 아직 한참 멀어 있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다음 그림도 한번 보여주세요. 맞습니다. 다음 네. 그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이 그림이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에요. 왜냐하면은 반도체 시장의 어떤 글로벌 반도체 매출액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더 올라간다는 건데 지금 보면은 근데 레거시 시장 안 좋고 가격 경쟁이 치열해지는데 어떻게 올라가냐? 근데 작은 부분이 아직 지금 AI 반도체 시장이 전체 반도체 시장의 한 20% 정도를 점유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20% 점유하는 시장이 워낙 그로스가 크다 보니까 계속 성장하는 새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극화되는 것이죠. 여기서 극단적으로 이제 수익이 안 나는 레거시 쪽은 계속 수익이 안 나는 상태로 가는 것이고 고부가 가치를 점유한 회사 같은 경우에는 계속 굉장히 높은 영업이익률을 향유하면서 이 시장에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여기서까지 우리가 지금 반도체가 늘어나는 시장은 올해까지 늘어나는 시장은 B2B 시장 이후에 뭐 내년이 될지 내후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B2C 시장까지 열린다고 하면은 지속적인 우상향이 예상되는 그런 반도체 시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주문형 반도체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가 떠올리는 건 파운드리예요. 그죠? 이렇게 만들어줘.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반도체 생산업체들, 디램 업체들, 예를 들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곳이 그런 주문형 생산할 수 있는 시장이 열린다. 네. 맞습니다. 그런 말씀이. 그게 이제 최근에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주가와 결이 다른 그걸 이제 어떻게 보면 힌트를 오래 보여준 거죠. 네. 반도체 얘기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히든밸류 종목은 네. 신 이사님께서 삼성전자를 히든이 없는 히든밸류가 아니라 종목입니다. 예. 아픈 밸류 종목이 예, 아픈 밸류 맞습니다. 그렇죠. 네. 삼성전자를 언급하시는 거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시장의 변화 그리고 어떤 밸류 측면에서 지금은 이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과연 지금 삼성전자에 우리가 모르는 악재가 더 이상 나올 악재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이제 종종 말씀드리긴 하지만 많이 오른 만큼 악재 없고 많이 빠진 만큼 호재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지금 보면은 이 삼성전자가 이렇게 지금 헤매고 있는지에 대해서 시장에 뭐 많은 그 소셜 미디어에 보면 다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뭐 이게 좀 뭐 이 어떤 전체적으로 지금 삼성전자가 안 돼 있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다 나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봤을 때 지금 뭐 제가 이제 자료화면 준비하신 거 보여주시면 알겠지만 각 그 산업 분야로 봤을 때 사업부로 봤을 때도 예. DS 부분 굉장히 지금 안 좋죠. 지금 뭐 파운드리 안 되고 있죠. 네, 그리고 다음 장 보여주세요. 네. 네, 삼성전자 분야별 네. 얘기 좀 파운드리도 지금 안 보여주세요. 되고 있죠. 환율도 지금 안 되고 있죠. 레거시도 안 되고 있고. 그리고 중국은 따라오고 있고.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은 지금 저 앞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고. 좀 안 되고 있고. 그리고 디스플레이도 지금 안 좋습니다.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출하량은 늘어나는데 가격 경쟁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이제 수익성이 굉장히 감소하는 굉장히 안 좋은 상태로 되고 있는 거고. 지금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가전 부분도 뭐 사실 이게 성장 산업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봤을 때 더 이상 나올 수 있는 악재가 뭐가 있을까? 물론 주식이라는 것이 뭐 바닥이라고 해서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그 바닥 구간을 오랫동안 횡보할 수는 있겠지만 네. 반대로 지금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가장 그 HBM이 2원화에서 3원화 되는 거를 혹은 파운드리가 2원화 되는 거를 원하고 있는 그 회사들이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엔비디아와 우리가 화면에 보여드렸던 빅테크들이란 말이죠. 왜냐면 지금 엔비디아는 뭐 파운드리 쪽도 지금 줄을 서고 있고 지금 없어서 못 만들어줄 정도고 HBM이라든지 파운드리에서 이제 코어스 패키징 만드는 것도 지금 엔비디아가 지금 목을 메고 이번에 뭐 그 가격까지 인상해 줄 정도면 엔비디아말로 삼성전자가 부활하는 걸 원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악재가 주가에 지금 반영되어 있는 상태고 여기서 뭐라도 조금이라도 삼성전자가 변하는 그런 기조의 흐름이 보인다고 하면은 시장은 기대감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기대감만 가지고 주가가 과연 올라가냐 말씀하실 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거에 대한 반증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올해 3월에서 5월 아마 저기 앵커님께서도 기억하실 거예요. 하반기에 레거시가 굉장히 좋아진다는 그 이슈 때문에 삼성전자가 한 20%, 한 3, 4월 달에 한 20%가 올랐고요. 그 관련된 밸류 체인에서 원익 IPS라든지 뭐 테스라든지 이런 레거시 쪽, 랜드 쪽에 되게 그 밸류 체인 있는 회사들이 장비주들이 바닥에서 30%에서 50%까지 올랐습니다. 그 기대감만으로 올랐던 거죠. 근데 결론적으로 하반기 되니까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주가들은 다 빠져 있는데 지금 최악의 국면에서 내년 장을 본다고 한다면 반도체 부분이 됐을 때는 여기서 뭔가 삼성전자가 HBM이라든지 파운드리 쪽에서 뭔가 좀 변화되는 이런 흐름만 보여줘도 시장에서는 굉장히 그 부분을 높이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삼성전자를 좀 하반기부터 물론 이제 바닥을 어디나 놓고 봤을 때는 뭐 5만 원 정도 깨진다 뭐 이런 말씀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시사 프로그램에서는 삼성전자 망할 것 같다 그런 식으로 나오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기대감이라든 것이 주가에 많이 반영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구간에서는 우리가 다시 일어설 삼성전자의 어떤 이런 흐름들을 향후 흐름들을 좀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좋다고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7,800원입니다. 현재 주가는 좀 단기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타겟 프라이스는 어느 정도 될까요?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뭐 향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네. 수급적인 이슈도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건 향후에 말씀드리겠고요. 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목표가는 7만 원 정도 갖고 손절가는 5만 원 이 정도 상태를 설정하시고 하반기 반도체 시장을 계속 좀 삼성전자를 주목하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 끝으로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삼성전자가 만약에 움직이게 된다고 하면은 삼성전자 내에 있는 밸류체인의 장비주들도 같이 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시황해설 메리츠증권 신영목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